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교회사 5번째 시간을 가지게끔 되어졌는데요. 우리가 계속 역사 가운데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1900년대 초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1902년도에 영일 동맹이 이루어지게끔 되어지는데 이 동맹은 무슨 동맹이냐면은 러시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영국과 일본이 이 동아시아 지역을 어떻게 나눠갈까 맺는 이런 동맹이었어요. 근데 이 동맹은 이제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 이 시발점이 되어지는데 1904년도 2월 8일에 이 일본의 함대가 이 러시아 리순 군항을 먼저 선제 공격하게끔 되어져요. 그러면서 러일 전쟁이 시발하게끔 되어지고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면서 한반도를 점령하는 지배권을 가져가게끔 되어지고 그리고 남만주까지 진출하는 이 진출권까지 얻어가지게끔 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본은 그 다음에 가스라 데프트라고 행하는 이 밀약을 맺게끔 되어지는데 이 가스라 데프트 밀약은 무엇이냐면은 일본의 총리인 가스라 다로와 미국의 루스베트 대통령의 특사인 육군 장관 데프트가 맺은 이 조약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조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는 것을 묵인할 테니까 너희 미국도 일본이 한국을 합병하는 것을 묵인해달라는 것이에요. 이 가스라 데프트 밀약을 맺고 나서 일본은 을사 조약을 맺게끔 되어지는데 이 을사 조약은 무엇이냐면은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국 정부를 강압함으로 외교권을 가져오게끔 되어지는데요. 을사 조약을 맺는데 가장 앞섰던 이 인물들을 오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오적에는 이완용, 이지용, 이근태, 권중현, 박재순 이들이 을사 조약을 맺는데 앞장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의 주권은 1905년도에 완전히 일본에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듬해 그리고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하게끔 되어졌는데 통감부를 통하여서 한국을 식민지화하는데 이 발판을 놓게끔 되어지고 초대 통감으로는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서게끔 되어져요. 이런 일들로 통하여서 민족 운동이 또한 일어나게끔 되어졌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제 이런 자금적인 이런 국채들을 사용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갚자. 그래서 우리의 주권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고 하는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나게끔 되어져요. 1907년부터 1908년 가운데 이런 운동이 일어났지만 일본의 방해로 인하여서 이런 운동은 많이 제재당하고 좌절되게끔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일본에게 완전히 거의 주권을 내어주다시피 하고 거의 이제 식민지 가운데로 들어서게끔 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고정대왕은 무엇을 하게끔 되어지냐면은 헤이그 밀사를 파견하게끔 되어지는데 그 헤이그 밀사는 무엇이냐면은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국제평화회의가 열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밀사를 파견하게끔 되어지는데 일본의 을사조약과 일제 침략에 대한 그런 강압적인 그런 폭로에 대하여서 그거를 세계 열방 가운데 알리고자 이상설, 이준, 이위종 이 3명을 그 국제평화회의 가운데 이제 보내게끔 되어졌는데 그 국제회의가 열려지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고종의 그런 발표는 못하게끔 되어지는데 이 일이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에게 그것이 들어가게끔 되어지면서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을 문책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종을 폐위시키고 순종을 조선의 26대 왕으로 등극시키면서 고종을 폐위시키게끔 되어지는데요. 이 순종은 앞으로 3년간 재위를 하고 일본에 완전히 나라를 넘겨주게끔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은 한일 신협약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또 을사조약을 강화하는 조약을 맺게끔 되어지는데 이 통감의 주의권을 강화하게끔 되어지고 일본의 관리를 조선에 임명하게끔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일본은 마침내 한일 병합조약, 한일 합병조약이라고 불려지는 이 조약을 1910년도에 맺게끔 되어지는데요. 1910년도 8월 22일에 대한제국의 이완용과 일본의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맺은 합병조약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에게 경술 국치가 되어졌고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무단 정치를 실시하게끔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로써 이제는 우리나라는 일제 35년이라고 행하는 1910년도부터 1945년도까지 일본의 식민지 시대 가운데 살게끔 되어지는데요. 한일 합병이 일어나고 그 이듬해 안학 사건, 그리고 데라우치 총독 모살 미수 사건 등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끔 되어지는데요. 이 데라우치 모사 미수 사건에는 105인 사건이라고도 불려지는데 이 108명 중에 그때 92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행해요. 그리고 28 독립선언과 3.1 운동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데요. 1919년 2월 8일 도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독립선언이라고 행하는 이것을 발표하게끔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일은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본에서도 이 독립을 외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해서 같은 해인 1919년 3월 1일에 손병희, 이승훈, 한용운 등 민족대표 33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비폭력 만세운동을 펼치게끔 되어지는데요. 이 중에 기독교인이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활약을 하게끔 되어지는데요. 1900년대부터 1910년대 이 사이에 한국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역사 가운데 과연 기독교는 어떻게 정착하게끔 되어졌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는데요. 이 1900년대 초기 이 기독교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 역사의 모습처럼 암울한 시기였고 상당히 이런 역동적인 시기였어요. 이 어떤 역동적인 시기를 보내게끔 되어지냐면은 우리가 기독교라고 한다라면은 서양의 종교고 이방의 종교였지만 일제 탄압의 시기를 겪으면서 서양의 종교가 이제 우리의 종교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바뀌게끔 되어지는데요. 이 기독교의 모습이 이념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체험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개인적인 신앙에서 공동체적 신앙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독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끔 되어지냐면은 우리가 역사를 살펴봤듯이 을미사변,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을 거치면서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취해 법권적인 특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민족 독립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의 그런 우상 가운데 들어가게끔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교회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끔 되어지고 들어가는 일이 있는데요. 이 기독교가 들어왔던 1885년 동도서기적 기독교의 모습으로 서구의 그런 발달된 문화를 수입하자라는 그런 입장적인 모습으로 기독교가 들어오게끔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10년이 지나면서 1895년도에는 충군 애국적 기독교의 모습으로 바뀌게끔 되어지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여러 선교사님들과 이런 교육 지도자들이 그 민족의 그런 의식을 많이 심어주고 선교사로서 병원 치료나 광연들을 통하여서 이런 의료 선교를 많이 펼치면서 민족을 살리는 종교이구나 이렇게 여기게끔 되어지고 그리고 1905년도에는 평양 대부흥이라고 행하는 신앙의 부흥적인 이런 모습으로 이제 민족 가운데 기독교가 정착을 하게끔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독교가 한국 가운데 자리를 잡는 이 모습을 세 단계의 모습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런 평양 대부흥 운동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끔 되어졌는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지는 그 대부흥 운동은 어떻게 일어나게끔 되어졌는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